오늘 이 발표는 제가 한국말로 하고요. 앞으로 일주일 후인 6월 23일 날, 24일 날 그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백신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백신 학회에 제가 키노트 스피커라고 해서 40분간을 영어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10분간 한국말로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오늘 발표하는 것은 롱코비드라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10번이나 설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코로나 부작용이라고, 백신 부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은 있나요, 없나요? 의학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롱코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롱코비드, 그 속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들어있고요. 그것의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 3년간 NIH를 통해서 롱코비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를 앓고 나서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백신은 부작용이 엄청 많아서 저는 이러한 백신이라면 주사를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들은 앞에 돈이 2만 원씩 3만 원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백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달에 2020년 6월 달에 7월 달 July 2020라고 돼 있잖아요. 그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이버맥틴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 백신보다도 더 좋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밑에 보면은 2020년 6월 25일 날 6월 25일 며칠 후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코로나 전략위원회에서 코로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이버맥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놓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백신을 놓지만은 하늘에서도 백신을 놓는 그 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020년 12월 2020년 12월 14일에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딱 개기일식이 있을 때 그 산드라 하는 그 여자분의 팔뚝에 코로나 백신이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민물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하늘에서도 상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그 저널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급성 코로나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롱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그 롱 코로나 때 그 사람들이 앓고 죽고 한 것보다는 저기 빨간 것에 미국에서 롱코비드로 100만 명 이상 사망했고 세계적으로는 700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그 우리 배용석 기자가 그 면역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 부작용 또는 롱코로나를 해독하고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것은 NIH에서 저 위에 보면 Recovery Treating Long COVID, 그러니까 롱 코비드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NIH로 연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NIH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롱 코로나가 왜 생기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코비드 백신을 주사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 스파이크 프로틴 mRNA가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라든지 우리 회장님이 하루에 10번씩 15번씩 설사하신다는 것은 디스바이오틱 같으니까 장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굶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내 세균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밥을 굶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 그 스파이크 프로틴을 빼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발표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시콜키나 이버맥틴, 아지스로마신, 아스피린, 피노파이브레이트, 오메가3, 멜라토닌, 문텔루카스트, 팩소페나딘, 비타민 C, D, 아연, 글루타치온 뭐 이런 걸 사용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차, 솔잎차 일주일에 2번씩 카레 먹고 족욕하고 맨발로 땅 밟기 하는 거, MMS2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데 명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16시간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토요일날 오전 6시까지 금식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하는 그것이 하늘과 상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명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만으로는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함신의 균형 있고 스마트푸드, 그 다음에 뭐 아르테미신 이런 것도 있고, 막고랑 복부랑 우리 그 노벨 재단의 그 총재신님이 막고랑 복부랑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코비 원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온 환자들 2020년 6월 달부터 2025년 1월 달까지 온 환자 중에서 1,101명을 가지고 이제 보았고, 그 중에서 48명을 환자 가지고 치료받은 사람은 10명, 치료받지 않은 사람은 38명 해서 이제 통계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2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오는데 롱코로나는 증상 가지고 진단할 수가 없고, 다음 슬라이드. 또 피 검사를 하면은 D다이머가 올라간다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뭐 WBC나 RBC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피 검사 일상적인 피 검사로도 롱코로나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가지고 롱코로나를 진단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라핀 옥사이드나 폴리머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증성 세포, 세 번째로는 적혈구가 그 룰로를 생성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 점수를 내어서 20점 이상이면 아주 심한 거고, 3점 이하면 병이 거의 없는 거고, 그렇게 분류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통계를 냈더니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12.90에서 18.80으로 오히려 증가되었지만, 치료받은 사람들은 12.92에서 7.76으로 엄청나게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아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또는 제가 만들어냈던 그 톡식 스코어라는 것이 이 롱 코로나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코비 원더라는 약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환자의 예입니다. 이것은 53세 여자이고, 이분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심근경색증이 온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했을 때 이분의 톡식 스코어가 7.8점 있었고, 다음 슬라이드. 이분을 15일간 치료를 코비 원더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톡식 스코어가 4점으로 좋아진 것이고, 다음 슬라이드. 이분은 라스베가스에서 오신 분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데 백신 맞고 죽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1년 이상 치료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한국에 와서 마지막으로 자기 고국 한국의 모습이라도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한국에 3개월간 온 분이고, 2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 3개월째 떠나기 한 달 전에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분은 그 톡식 스코어가 23점으로 아주 높은 상태였고, 다음 슬라이드. 그때 그 말초 혈액에서 뽑아 보면은 이렇게 1.1mm 이상의 이라는
파이버가 보인 것이었는데 그 혈전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혈전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금방금방 녹아버리는데 이렇게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생기는 혈전은 녹아지지도 않고 만지면은 여기가 안에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것이 보면은 장의사들이 이렇게 시체를 처리했을 때 시체를 혈관 속을 보면은 혈관에 고무줄 같은 것이 쭉 들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고무줄 같은 성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치료하고 나서 이분이 우리 병원에서 3주간 정도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이 점수가 7점으로 좋아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68세 남자인데 이 사람은 코로나 백신도 접종하지 않았고 PCR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코로나 백신도 맞지 않고 PCR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좋을 것 같다. 나는 코로나 롱코비드는 아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 풍겨진 모든 것들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하면서 그것을 내 몸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쉐딩이거든요. 그 쉐딩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이분은 백신을 안 맞았는데 말초 혈액속에서 이렇게 1.1mm 정도 1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라펜 옥사이드가 이렇게 보였고 이것이 24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치료를 3주간 정도 했더니 이 사람은 이게 7점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백신은 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중간에 그림에 보면은 저 삼각형 모양의 코로나 스파이크 프로틴인데 스파이크 프로틴의 한 점 한 점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을 코로나 스파이크 프로틴의 베어리언트 변이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이 코로나마다 각각의 특이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칵테일 메디케이션인 하이드로시클로르킨이나 이버맥틴은 그 코로나 스파이크 프로틴 자체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스파이크 프로틴을 저렇게 찻잔 또는 저렇게 물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가령 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코로나 찻잔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은 파리 코로나, 만약에 파리 대신에 모기가 들어가 있으면 모기 코로나, 이렇게 변이형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코로나 백신은 파리 대신에 모기가 저 속에 들어있으면 저 찻잔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코로나 백신은 저 찻잔 속에 스파이크 프로틴 속에 파리가 빠져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고 파리 대신에 모기가 빠져 있으면 손을 못 댑니다. 그게 코로나 백신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파리나 모기가 아니고 다른 개미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저 스파이크 프로틴을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파리 빠졌을 때, 모기 빠졌을 때, 개미 빠졌을 때, 뭐 군뱅이가 빠졌을 때 그때마다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비 원더 약은 찻잔 자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찻잔 속에 파리가 빠졌든 모기가 빠졌든 개미가 빠졌든 찻잔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변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그 롱 코비드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 몸속에 스파이크 프로틴이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파이크 프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백신을 맞으면 처음 3개월 동안은 괜찮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몸속에 스파이크 프로틴이 수천억 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천억 개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몸 상태가 나빠지고 롱 코로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되고 이렇게 스파이크 프로틴을 없애는 코비 원더 이런 칵테일 메디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주 23, 24일 그 베를린 가서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